어떤 콘덴서에 1A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콘덴서의 전압 변화율이 10V/s이다. 해당 콘덴서의 정전 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콘덴서가 있다라고 보고요.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C다라고 하고,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IC다라고 했을 때,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요 IC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C dT분의 dVC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1A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전압의 변화율, 즉 dT분의 dVC,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전압이 되겠죠. 10V/s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값이 10V/s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요 정전 용량 C가 되겠죠. 그럼 C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분의 1 돼야지. 즉 10분의 1 곱하기 10 해야지 1 되겠죠. 따라서 요 C 값은 10분의 1, 즉 0.1 페럿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태분항 등가 회로의 저항과 전압은 얼마인가? 즉 이 회로를 태분항 등가 회로로 만들어라. 그럼 태분항 등가 회로로 만들면 이러한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태분항 등가 저항 RTH, 태분항 등가 전압 VTH가 되겠죠. 그럼 먼저 태분항 등가 저항부터 구해보면 이 RTH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를 제거하고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의 저항값입니다. 자, 이때 전압원은 단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6kΩ과 3kΩ은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얘와 2kΩ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플러스 얘와 얘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것 해주셔야 되겠죠. 6 더하기 3분의 6 곱하기 3 하게 되면 2 더하기 얘가 2가 됩니다. 따라서 4kΩ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태분항 등가 전압 VTH다라고 하는 것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로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을 개방하게 되면 요 2kΩ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해당되지 않겠고요.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3kΩ에 걸리는 전압 됩니다. 즉 6kΩ과 3kΩ의 직렬 회로에서 이 3kΩ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더한 것분의 얘가 되겠죠. 즉 식을 적어보게 되면 더한 것분의 6 플러스 3분의 3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3 곱하기 전체 전압 72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4V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가 G, 병렬 어드미턴스가 Y이다. 선로가 무손실 선로일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G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분의 직렬 임피던스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 병렬 어드미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G 플러스 J 오메가 C 되고요.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무손실 선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손실 선로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컨덕턴스가 0일 때 무손실 선로가 되겠죠. 즉 R의 값도 0, G의 값도 0 되고요. 위 식에서 똑같이 J 오메가를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이 값만 남겠네요. C분의 L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기의 4단자망 회로에서 ABCD 파라미터 값은, 자, 이 회로를 보게 되면 파이형 회로입니다. 그렇죠? 파이형 회로. 그럼 이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려보면 이러한 파이형 회로에서 얘를 G1, 얘를 G2, 얘를 G3다 라고 했을 때 이 4단자 정수 A, B, C, D를 보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A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A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쓰느냐? 1 플러스 얘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3분의 G2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 먼저 보겠습니다. D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얘분의 마찬가지로 얘가 됩니다. G1분의 G2 이렇게 됩니다. B는 얘가 B가 돼요. 요게 B가 된다. 그럼 얘는 G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C 보겠습니다. C는 뭐냐면 얘랑 얘 곱한 것분의, 즉 G1, G3 분의 얘네들을 다 더한 것, 즉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 D를 구해보면 A는 1 플러스 G3분의 G2, 그러니까 얘분의 얘네, 그죠? 4분의 8. 4분의 8은 2 되겠죠. 그래서 2 하게 되면 3이다라는 값 나오게 되고요. B는 이 G2라고 했어요. 8 되겠네요. C는 얘랑 얘랑 곱한 것분의, 즉 얘랑 얘를 곱하면 16이죠. 4 곱하기 4, 16 분의 얘네들을 다 더한 것, 4 더하기 8 더하기 4 하면 16 되겠다. 그렇죠? 얘는 1 됩니다. 자, D는 1 플러스 G1분의 G2, G1분의 G2, 4분의 8, 2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3 된다. 그러면 순서대로 3, 8, 1, 3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m인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에 6.28A의 전류가 흘렀을 때 내부 자개의 세기가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선수는 얼마인가? 이 환상 솔레노이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넛 모양의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는 얘기죠.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고요. 반지름이 1m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 이 길이가 1m다라는 것이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6.28A 라고 되어 있으며, 이 코일의 감균 횟수는 N회, 그리고 이 내부의 자개의 세기 H가 150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선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 공식 H는 자로의 길이 L분의 NI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L, 자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 솔레노이드 요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 반지름은 R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파이 R 분의 NI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감균 횟수 N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N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전류 I분의 2파이 R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류 I가 6.28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6.28이다 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14로 할 수 있겠죠. 그죠? 6.28은 2 곱하기 3.1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14. 그렇죠? 2파이 R 2 곱하기 파이가 3.14예요. 반지름 1 자개색이 15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2 3.14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150 남겠네요. 즉 코일의 감균 횟수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150회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개의 회로의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변환 시 등가 변환 회로도로 적자라는 것은 즉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저항을 전류원과 병렬 연결된 회로로 등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 변환을 할 때 자, 전류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병렬로 저항을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대로 자, 회로를 보게 되면 여기에 4옴이다 라는 것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얘를 그대로 그냥 병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꿨을 때에는 이 전압의 크기를 그냥 저항의 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20을 4로 나누게 되면 5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5A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전류원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원이 플러스인, 즉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원의 방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반대로 할 때도 동일하겠죠. 그러면 전압원으로 바꿀 때는 그 크기는 얘와 얘를 곱한 값, 즉 20V가 되고요. 전압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값 그대로 직렬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 두 개를 서로 상호 등가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이 회로를 찾아보게 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교류 전압원이 순수 용량성 부하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해당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교류 전압원에 비해 가이며 해당 회로망의 역률은 나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회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류 전압원이 순수한 용량성, 즉 C회로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죠. 그죠? 90도 진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역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입니다. 이 순수한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90도 되겠죠. 그럼 코사인 90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0 됩니다. 따라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은 가에는 진상 되고요. 나에는 역률 0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덕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덕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의 코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라고 보고 이 코일의 감균 횟수를 제가 편의상 N회라고 보고요. 자로의 길이, 코일을 이렇게 감고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코일의 길이, 즉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를 자로의 길이 L이다라고 보고 여기에 면적을 제가 S, 제곱미터다라고 해보죠. 자, 이때 얘의, 즉 이 코일의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로의 길이 L 분의 투자율 뮤, 면적 S, N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뮤는 투자율이죠. 즉 이 코일 내에 투자율 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읽어보면 1번 동일한 자성체의 권선을 2회 감아준 인덕터와 4회 감아준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4배 차이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회로에서, 이 식에서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감균 횟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N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코일이 2번 감긴 것과 4번 감긴 것을 보게 되면 몇 배예요? 2배죠. 그러면 인덕턴스 값은, 여기 인덕턴스 값은 2의 제곱배가 되어야 되겠죠. 즉 4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한 자성체의 형상과 권수를 가지지만 자성체의 투자율이 다른 두 인덕터가 존재한다. 이때 투자율이 더 큰 자성체를 지닌 인덕터의 인덕턴스가 더 크다. 맞죠? 인덕턴스 L은 투자율에 비례해요. 그렇죠? 그럼 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면 인덕턴스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성체의 투자율 권수 자로의 길이가 같지만 자성체의 단면적이 다른 두 인덕터가 존재한다. 이때 자성체의 단면적이 좁은 인덕터의 인덕턴스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덕턴스 L은 이 면적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S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인덕턴스도 크다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즉 단면적이 작으면 인덕턴스 값도 작아야 되겠네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네 번째, 공극이 없던 인덕터에 공극을 추가하면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서 공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잖아요. 공기 중에 비투자율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자성체는 이 공극보다는 투자율이 커요. 따라서 공극이 추가하게 되면 투자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덕턴스 값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하나씩 보게 되면 1번 전개 내 한 점 A에서 다른 한 점 B로 C쿨롱의 전하를 30줄의 에너지를 들여 이동시켰을 때 A점과 B점의 전이차가 크기는 3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를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시키는데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한 일 W가 W줄이다 라고 하면 요 점과 요 점 간의 전이차 V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분의 W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값을 대입해 보면 이 전하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쿨롱이고요. 한 일은 30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3V 이렇게 되겠죠. 즉 A점과 B점 간의 전이차는 3V가 되겠죠. 즉 이 B점이 A점보다 3V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콘덴서가 동일한 유전체와 전극의 면적을 지닐 때
전극 간의 거리가 더 먼 콘덴서가 더 큰 정전 용량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행판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 이때 여기에 유전율을 입실론, 여기에 면적을 S라고 하고요. 요 극간거리를 D다라고 했을 때 얘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 페럿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동일한 유전체와 면적을 갖는다. 즉 입실론과 S는 같다는 얘기죠. 자, 이 정전 용량 C다라고 하는 것은 요 극판 거리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즉 D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C 값은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반비례하니까. 극판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C 값은 크다. 그럼 다시 2번을 읽어보면 동일한 유전체와 면적을 지닐 때 전극간 거리가 더 크면, 그죠? D 값이 크면 더 큰 정전 용량을 갖는다. 틀린 거죠. 요 D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C 값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더 작은 정전 용량을 가져야 되겠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두 콘덴서가 동일한 유전체와 전극 간의 거리를 지닐 때 면적이 더 넓은 콘덴서가 더 큰 정전 용량을 갖는다. 이 C는 이 면적 S의 비례예요. 그렇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 등가 정전 용량은 더 커진다. 그림 그려보면 여기에 C가 병렬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 얘를 C1, 얘를 C2, 얘를 C3다라고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 병렬로 증가하면 얘네들도 다 더해집니다. 즉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요 C 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즉 병렬 연결하면 등가 정전 용량은 더 커진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회로에서 전압 V1과 V2의 값은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로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10V짜리 전압 1 있네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10V짜리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죠. 6V짜리 저항 V1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6V 플러스 마이너스 6V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1 이렇게 그려보고요. 요 저항과 전류원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3V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2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회로죠, 그렇죠? 얘와 얘가 병렬 연결돼 있고, 즉 얘와 얘가 병렬 연결돼 있고 얘가 직렬 연결돼 있죠. 이 회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가 양단에 10V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편의상 요점의 전위를 기준 전위 0V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0, 여기도 0 되겠죠. 그럼 요점의 전위는 10이에요. 왜? 요점보다 여기는 10V 높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10V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근데 요 양단에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6V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점의 전위는 요점의 전위보다 6V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요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6V 낮으니까 요점의 전위는 4V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요점의 전위는 4V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이 연결된 요점의 전위도 4V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럼 요점의 전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의 전위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3V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3V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4에서 3을 더하면 여기는 7V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자, 요점의 전위는 0입니다. 그럼 요점의 전위는 4예요. 그럼 V1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4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점의 전위는 0이에요. 요점의 전위는 7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7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V1이다라고 하는 것은 4V가 되고요. V2다라고 하는 것은 7V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전원의 전류원과 전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전압원과 전류원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압원에 대해서 등가회로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V에 내부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류원 될 것이고 내부 저항은 병렬로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부하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전압원에 의해서, 즉 예를 들어 얘가 10V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전압 10V가 이 부하에 온전하게 10V가 걸리기 위해서는 이 전압원의 이 내부 저항은 이상적일 때 0 되어야지만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하에 온전하게 10V를 인가할 수 있겠죠. 즉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이상적일 때 0 ohm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전류원의 전류가 10A다라고 하면 이 10A 모두가 이 부하에 이와 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 내부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됩니다. 즉 여기에 개방 상태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죠. 즉 개방 상태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전압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은 0 되어야 되고요.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 되겠습니다. 어느 직렬 RL 회로의 자연 응답 전류의 수식이 다음과 같다. 이 회로의 인덕턴스가 50mAh일 때 저항의 값은 얼마인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L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 R이 있을 때 이 인덕터에는 초기 전류 I 제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수식 IT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전류 I0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L의 값이 50mH일 때 저항 값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죠. 즉 이 식을 보면 초기 전류 값은 5A라는 얘기죠. 이 I0다라고 하는 것은 5A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L분의 R이다라고 하는 값이 10이란 얘기예요. 그죠? L분의 R이다라고 하는 것이 10이란 얘기죠.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L분의 R은 10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R값이라고요. R은 10 곱하기 L이란 얘기죠. R은 10 곱하기 L. 근데 여기서 L 값이 얼마라고 했죠? L의 값이 50ml, 즉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0.5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느 인덕터의 전류가 5A가 흐르고 있고 해당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7.5줄일 때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어떠한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를 때 얘에 저장된 에너지가 7.5줄이다 라는 내용이네요. 이때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이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W다 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코일의 인덕턴스 L 값이죠. 그럼 이 식에서 인덕턴스 L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I의 제곱에 EW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5죠, 그죠? 5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고요. 2 곱하기 7.5 이렇게 되나요? 25분의 15. 그럼 얘는 5분의 3 될 것이고 0.6 헬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에서 각각 1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이 3개 있다. 이 저항 3개를 병렬 연결하고 전격의 90%인 전압을 인가할 때 전체 저항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이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 V의 전격 전압을 인가하고 저항을 R인 저항을 3개를 이와 같이 병렬로 연결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전격 전압일 때의 각각의 소비 전력이 100W, 100W란 얘기죠. 전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총 소비 전력은 300W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전압을 90%로 낮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0.9V만큼의 전압을 인가했다면 이때의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식에서 이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제곱입니다. 즉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저항값의 변화가 없고 전압만 0.9배였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0.9의 제곱배가 된다는 얘기죠. 즉 전압이 0.9배가 됐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0.9의 제곱배가 되더라.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300, 그죠? 300 곱하기 0.9의 제곱, 이것을 계산해보면 243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가 전압 V가 12V이며 부하저항 RL에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의 전력값은 6W라고 한다. 이때 합성저항 R은 얼마인가? 단 RI는 전원의 내부 저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회로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요. 이때 최대 전력 P, 맥스다 라고 하는 것은
4R 분의 V제곱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최대 전력이 6W라고 돼 있어요. 6. 그쵸? 전압이 연제일 때 12V일 때. 그럼 여기에서 내부 저항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R, I는 얘랑 얘를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4 곱하기 Pmax 분의 V의 제곱 되겠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4 곱하기 최대 전력이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압 12의 제곱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6옴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옴. 그러면 얘가 6옴이고요.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얘와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6옴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합성 저항의 값을 구하여라. 이 합성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것은 R, I 플러스 RL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6 하게 되면 12옴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권수가 1000회이고 저항이 10옴인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10A가 흐를 때 자속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웨버가 발생하였다. 이 회로의 시정수는 단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은 균일하고 외부 자기장은 무시할 만큼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정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수면 우리가 공부한 것 보면 RL 회로에서 시정수가 있고요. RC 회로에서의 시정수가 있단 말이에요. RL 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 초 되고요. RC 회로에서 시정수는 RC 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솔레노이드, 자속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덕턴스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즉 RL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R분의 L초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N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렇죠? N파이는 LI. 여기에서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류 I분의 N파이 이렇게 됩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10 되고요. 권수가 1000회 곱하기 자속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되겠죠. 그럼 인덕턴스의 값은 10분의 1이란 얘기네요. 0.1.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저항의 값은 10옴, 10분의 L의 값은 10분의 1, 즉 0.1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0.01 초 되겠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에 다음과 같은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때 저항의 근사값은 얼마인가? 단 루트 2는 1.4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R, L 직렬회로가 있고요.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했다. VT다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했더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T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저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전압 VT는 90에 사인 120파이T 뭐 그냥 오메가 T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오메가 T. 그럼 전류 IT는 2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먼저 제가 이 전체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전류의 시료값분의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은 2를 루트 2로 나눈 값이고요. 전압의 시료값은 90을,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루트 2로 나눈 값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45옴 이렇게 나와요. 45옴. 자, 저항 R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리액턴스 X는 임피던스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이만큼 나네요. 몇 도? 45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는 45이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가 얼마라고요? 45도.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코사인 45도는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약 32.14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인 유전체로 채워진 정사각형의 평행판 콘덴서의 판간거리가 10mm이고 판의 한 변의 길이가 100mm일 때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자, 문제의 내용에서 이 한 변의 길이 100mm. 100mm는 0.1m죠. 0.1m. 여기도 0.1m. 이렇게. 100mm. 판간거리. 요거죠. 요거는 10mm. 그러니까 0.01이에요. 1m. 맞죠? 자, 여기는 유전율 입실론, 여기는 면적 S, 여기를 판간거리 D라고 했을 때 이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입실론, 유전율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되고요. D, 판간거리는 0.01 되고요. 면적 S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0.1 곱하기 0.1 하게 되면 0.01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럿 되겠네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피코페럿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피코잖아요. 얘가 피코페럿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은 2 피코페럿 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VA, VB, VC가 다음과 같은 삼상 불평형 전압일 때 영상 전압은 얼마인가? 이 영상 전압 V0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에 자, VA는 7 되고요. VB는 4-J4 되고요. VC는 4 플러스 J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J 마이너스 J4 이거 없어지게 되고 이것을 더해보면 15 되겠죠. 그럼 이 15를 3으로 나누면
5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 극판 면적 S이고 정전 용량이 C 제로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보기와 같이 면적 S의 절반에 비유전율 입실론 R인 물질을 삽입하였더니 평행판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이 2.5 C 제로가 되었을 때 비유전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원래 있었던 평행판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입실론 제로이고요. 판간 면적이 S이고요. 요 D일 때 얘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0라고 쓰는데 얘는 입실론 제로 D분의 S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을, 면적의 반을 입실론 R이라는 애로 채웠더니 얘의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2.5 C0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요 입실론 R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요만큼 얘의 정전 용량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입실론 제로. 그렇죠? D는 똑같잖아요. D분의 2분의 1 S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입실론 제로 D에 2분의 1 S. 요만큼이 요게 S가 되잖아요. 2분의 1 S.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요만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2분의 1 S가 되겠죠. 요 노란색 부분에 대한 정전 용량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에 D분의 2분의 1 S 이렇게 돼요. 자, 얘가 경계가 이 판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눠지게 되면 얘는 어떠한 구조냐면 병렬 연결된 구조가 돼요. 그럼 병렬 연결이면 얘 더하기 얘가 그냥 합성 정전 용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더라. 자, 보니까 입실론 제로 D분의 S, 입실론 제로 D분의 S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죠. 2에 1 플러스 여기는 입실론 R 이렇게 돼요. 에 입실론 제로 D분의 S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입실론 제로 D분의 S를 빼면 이만큼을 빼면 뭐만 남아요? 2분의 1만 남잖아요. 그죠? 입실론 제로 D분의 S를 빼면 여기는 2분의 1만 남는다고. 2분의 1. 여기에서도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만큼을 빼면 2분의 입실론 R 남잖아요. 2분의 입실론 R 이렇게 남는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0. 그죠? C0가 입실론 제로 D분의 S잖아요.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2.5란 얘기예요. 문제에서. 써있잖아요. 2.5 C0가 되었다. 그럼 얘가 2.5가 됐다는 얘기네요. 즉 2.5면 2분의 5인 거죠. 얘는 2분의 5란 말이에요. 2.5는 2분의 5예요. 그럼 2분의 5면 1 플러스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5가 되려면 1 더하기 4가 돼야 되잖아요. 즉 얘의 비유전율은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